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나약해서 그래요. 그냥 나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은 약해서가 아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낼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요즘 뭔가 너무 예민하고 막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면 잠도 안 오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괴로워. 선생님,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 제가 혹시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거 아닐까요? 궁금하신 여러분들, 가장 병원에서 많이 권유하는 검사, 바로 풀배터리 검사. 풀배터리? 이게 뭐야? 바로 종합 심리 검사인데요. 이 풀배터리 검사를 어떨 때 하고 왜 하는지 핵심만 콕콕 알려드릴게요. 풀배터리 검사. 이게 뭐예요? 뭔가 어렵죠. 이 배터리도 아니고 이게 뭐야. 배터리처럼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담았다는 의미인데 하나의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력, 그다음에 정서, 심리, 사고방식, 스트레스 반응, 나의 인지 기능까지 종합적으로다가 나의 뇌와 심리를 파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면 막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아니면 막 CT에 MRI까지 찍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이 힘들 때는 정신과 진료와 함께 이 마음의 엑스레이, MRI를 찍어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심리 검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떤 항목들을 보나요? 정신과에서 주로 실시하는 풀배터리 검사는 보통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능이나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기억력, 언어 이해, 시공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점검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력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언어 이해,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아니면은 시공간, 지각, 아니면 수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써먹고 사라지는 기억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런 게 부족하면은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지기능 평가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서 혹은 성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다양한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MMPI라고 하는 다면적 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TCI 같은 기질이나 성격 특성 검사를 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내가 기질적으로 타고나기를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호기심이 엄청 많은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막 평판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엄청 쓰는지 요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내가 형성된 성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통제감이라 해서 자존감, 자율성 이런 것들이 좋은지 연대감이라고 해서 나는 뭔가 단체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커. 이런 마음이 있는지 등등을 보게 돼요. 그리고 MMPI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정서와 관련된 검사를 해서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불안이 많은 상태인지 우울이 많은 상태인지 아니면 불안도 예전부터 불안해 왔는지 현재가 지금 불안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신체 증상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진 않는지 강박 성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굉장히 괜찮은 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힘든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검사는 좀 뭉뚱그려서 이제 투사 검사라고 해요. 이건 뭐냐? 그림을 그려보거나 아니면 그려진 그림에 뭔가 이야기를 붙이는 그런 검사들인데 대표적으로 HTP라고 해서 이게 사람이나 나무, 집을 그리는 이런 검사나 TAT는 이미 그려져 있는 아이가 뭘 하고 있으면은 얘는 외로워 보여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스토리를 붙이거나 로샤 검사라고 해서 모호한 그림 카드 같은 걸 보여주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런 연상을 해보는 검사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나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집의 그림을 보고 뭐 창문이 조그만지 있는지 없는지 굴뚝이 있는지 뭐 나무도 크게 그렸는지 열매가 많은지 적은지 뭐 요런 것들, 사람도 조그맣게 그렸는지 크게 그렸는지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의 무의식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스포하면 안 돼서 내가 막 다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참을게. 그리고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린 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뭐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니면은 바이올린 연습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우울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내가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궁금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항목들은 이제 주의력 검사를 하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의심될 때 많이 사용하는 검사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특정 자극에 얼마나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지, 산만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 뇌의 앞부분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팍팍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빨로초가 막 반복돼. 그럼 내가 이거 빨로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은 빨간색이요, 다음은 노란색이요,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도 하고, 빨로초에서 촛빨로 뭐 이렇게 만약에 규칙이 확 바뀌어. 그럼 내가 당황하지 않고 바뀐 규칙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우리가 막 하던 대로 하고 싶은 쪼가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 이런 충동 억제 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검사 항목들은 바로 애착 유형을 검사하는 평가도 있어요. 이 검사는 종합 심리 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형성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애착 유형이나 양육 환경이 현재까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평가를 하는 건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받은 전문화된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주로 의존을 하게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 양육자, 엄마든 아빠든 뭐 할머니든 고모든 뭐 삼촌이든 오셔서 꼭 따로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부모님들의 인성 검사를 따로 시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릴 때 내가 너무 엄격한 환경에서 막 불안해하면서 컸기 때문에 지금도 막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할까 봐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은 주 양육자가 갑자기 뭐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바뀌어버리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나의 중요한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많이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 뭐 하는지는 알겠고, 언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자,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쌤, 제가 지금 우울한 건지 이게 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데 제가 멍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연인하고 이별을 하는데 반복되는 이유로 이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까? 이게 제 성격의 문제일까요? 라는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짜 뭔가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학습 능력의 문제인지 이 정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ADHD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버티기가 힘들고 뭐 배우자와 갈등이 계속 있어, 내가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중독에 너무 취약해, 뭐 불면이나 불안이나 우울이 반복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데, 쌤, 이게 그냥 지능검사랑은 뭐가 달라요? 지능검사라고 하는 건 아까 첫 번째 항목이 있었죠? 인지기능, 그것만 따로 떼서 검사를 하는 건데, 풀배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순히 지능검사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종합적인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는 입체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그러면은 알겠어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검사 받아서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검사는 단순히 진단만을 위한 도구는 아니에요. 이게 검사를 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유난히 힘들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취약할까? 나는 어떤 식으로 문제나 감정을 처리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일단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애착 유형이 불안정하니까 앞으로는 상담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뭐 이런 안정화된 애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 든지 아니면은 보니까 충동 조절이 좀 어렵더라. 그러면은 충동 조절에 도움되는 약물 치료가 더 낫겠다. 아니면은 검사를 해 보니까 강박적인 성향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안도 너무 높고 그러면은 인지행동 치료를 한번 해 봅시다. 뭐 이렇게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일지를 알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겉으로는 몰랐던 아주 중요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 더욱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나약해서 그래요. 그냥 나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은 약해서가 아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낼 수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풀배터리 검사 들어보니까 어떤 건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는 막 돈 벌려고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지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막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길을 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스로를 이해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어려움들 이거는 단순히 내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혹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이유가 있고 그걸 고쳐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박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